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은 요 며칠 동안 계속 35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도 수시로 수분 섭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역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일본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실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도록 아이스크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이스크림, 아이스 밀크, 락토 아이스, 빙과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유고 형분이 15% 이상의 그 중에 유지방분이 8% 이상이면 아이스크림, 유고 형분 10% 이상의 그중 유지방분이 3% 이상이면 아이스 밀크, 유지방분 함유율은 상관없이 유고형분이 3% 이상이면 락토 아이스, 그 외에 유고형분이 3% 미만인 것들을 빙과라고 분류합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아이스 밀크, 락토 아이스, 빙과 이 네 가지 종류의 어떤 아이스크림이 해당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건 역시 하겐다즈인데요. 이 럼레이즌 맛은요, 유지방분이 15.5%, 그리고 이쪽에 리치 밀크 맛은 유지방분이 13.5%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으로 분류되고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맛에 따라서 유지방 함유율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컵에 들어있는 아이스 중에 일본 롯데 레이디 보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레이디 보덴의 커피 맛은요, 유지방분이 13%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으로 분류돼요. 하겐다즈나 레이디 보덴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 아이스크림 분류에 속하는 유명한 제품이 이 모리나가의 모우입니다. 유지방분은 8% 들어있고요. 기준치의 간당간당한 숫자긴 한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드럽고濃무한 우유 맛을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마트 제품 치고는 드물게 유화제나 안정제, 착색제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심플한 재료로 비교적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모우랑 비슷한 제품 중에 글리코의 복구조 시보리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유지방분 함유율도 8%고요. 포장도 모우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모우 쪽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두 가지 비교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피노. 이것도 유지방분이 8%로 아이스크림으로 분류됩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포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 입에 쏙쏙 먹기 좋은 사이즈라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피노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피노라도 이 말차 맛은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 밀크예요. 유지방분 함량이 3%이기 때문에 아이스 밀크로 분류되고요. 이렇게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지만 맛에 따라서는 아이스크림인 경우도 있고 아이스 밀크인 경우도 있고 락토 아이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체크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이스바 타입의 아이스크림인데요. 모리나가의 파르무. 유지방분이 8%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초코 부분이 두껍게 코팅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바 스틱형 타입이라서 굉장히 먹기 편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기가 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다음은 유고형분이 10% 이상이고 그 중에서 유지방분이 3% 이상인 아이스 밀크 분류에 속하는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본의 대표적인 콘 아이스크림인데요. 자이언트 콘. 자이언트 콘이라는 이름이긴 한데 그렇게 크기는 별로 자이언트 하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의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유지방분이 3% 이상이기 때문에 아이스 밀크로 분류되고요. 이 초코앤 쿠키 맛은 3% 들어있고요. 이쪽에 있는
어른의 아몬드 쇼콜라. 이건 유지방분이 3.3% 들어있네요. 이 아이스크림 부분도 초코가 듬뿍 들어있어서 상당히 맛있고요. 콘도 바삭바삭해서 끝까지 눅눅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달달한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식감이랑 고소한 콘의 바삭한 식감, 그리고 와삭와삭 씹히는 초코칩까지 여러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이스 밀크인데요. 제가 자주 사먹는 제품이에요. 롯데의 가나 초코 앤 쿠키 샌드. 절반은 초코랑 견과류가 코팅되어 있고 반대쪽 절반은 쿠키로 샌드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건 유지방분이 3%로 아이스 밀크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어느 쪽을 먼저 먹을 건지 뜯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쪽은 초코 쪽을 먼저 먹을 때, 이쪽은 쿠키 쪽을 먼저 먹을 때. 쿠키 부분은 조금 녹더라도 손에 묻지 않기 때문에 저는 초코 코팅 부분을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쿠키 부분을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왼쪽 부분은 초코랑 아몬드가 코팅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쿠키가 샌드되어 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 견과류, 쿠키까지 한꺼번에 여러가지 맛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제품이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스 밀크 제품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초코모나카 전보. 유지방분은 3% 함유로 아이스 밀크로 분류됩니다. 이 바삭바삭한 모나카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샌드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초콜릿이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모나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이에 초코가 얇게 코팅되어 있고 그 안에 다시 초코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초코가 안 들어있는 바닐라 모나카 전보라는 제품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초코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초콜릿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꼭 초코 모나카 전보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락토 아이스라는 분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시판 아이스크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락토 아이스인데요. 유고형분이 3% 이상 들어있기만 하면 되고 유지방분 함유량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이스 밀크에 비해서는濃하고 밀키한 그 우유 맛 자체는 적은 편이고요. 비교적 가벼운 맛의 제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스파카프 슈퍼컵인데요. 일본 사람들도 사실 이 제품이 락토 아이스라는 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락토 아이스지만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성분표를 보시면요. 유고형분은 6%지만 그 외에는 식물성 지방분이 10% 들어있습니다. 유지방분은 안 들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진짜 우유를 안 쓰고 프리마 탄물을 대신해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식물성 지방을 우유처럼 만들기 위해서 유화제라든지 안정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이 락토 아이스는요,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게 좋은데요. 가끔 먹는 거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 식물성 지방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성분 표기를 잘 체크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락토 아이스 중에 유명한 게 이 소우인데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와라는 비슷한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나오나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성 지방분은 바닐라 맛이 6.6% 들어있고요. 연유 딸기 맛의 경우는 식물성 지방분이 0.5% 들어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얼음 조각이 사각사각 씹히는 듯한 시원한 맛이 특징인데요. 일본에서 이 소우는 여러 가지 맛이 나와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여름 아이스크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쿨릿인데요. 이것도 락토 아이스에 속하고요. 한국에 설레임이라는 비슷한 제품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쿨릿이가 있습니다. 식물성 지방 함유량은 바닐라 맛이 4.7%고요.
커피 맛은 식물성 지방이 2.5% 들어있고요. 여기는 유지방분도 들어있습니다. 1.9%가 유지방분이네요. 그리고 칼피스 맛이 식물성 지방이 3% 들어있습니다. 쪽쪽 빨아먹는 용기라서 밖에서 걸어다닐 때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더울 때는 얼음팩 대신으로 얼굴이나 팔에 대는 용도라도 사용할 수 있죠. 일본 마트에서는 진짜 더울 때는 이 쿨리시가 동이 날 정도로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들고 다니면서도 먹기 좋고 흘릴 염려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고형분이 3% 미만인 것들, 쉽게 말해서 셔벗같이 와삭와삭한 얼음 과자들을 빙과라고 칭합니다. 제일 유명한 건 빙과의 선두주자 이 가리가리쿤인데요. 얼음이 와삭와삭 씹히는 시원하고 단단한 타입의 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소다 맛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콜라 맛, 그리고 여름에는 이 배 맛이 아주 인기가 좋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빙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빙과류는 대체로 칼로리도 낮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가리가리군 막대기에 운이 좋으면 한 개 더 당첨, 아따리라고 인쇄되어 있는 막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바로 버리지 마시고 아따리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쿨릿인데요. 먼저 소개했던 세 종류는 락토 아이스에 속하고요. 여기에 있는 세 가지는 빙과에 속합니다. 이건 메론 맛인데요. 여기 빙과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비건용 아이스크림으로 두유를 사용한 제품도 나와 있는데요. 이건 유제품 대신에 두유를 사용한 제품이고요. 바닐라 맛이랑 딸기 맛이 나와 있어요. 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빙과류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스너미, 과일 맛의 동글동글한 셔벗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식감이 더 딱딱해서 씹어 먹을 때 용기가 필요했던 아이스크림인데 요즘은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했더라고요. 겉부분은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부서지고 안쪽은 부드러운 신기한 식감이에요. 칼로리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빙과류라서 더울 때 드시면 머리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요. 과일 맛도 꽤 진한 편이니까 과일 맛 아이스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실 때 참고가 되도록 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 함량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트랜스 지방 몇 % 표기 이게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식품을 고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4가지 분류 중에 아이스크림류에는요, 식물성 지방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식물성 지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아이스크림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밀크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아마 실패가 없으실 겁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채널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부의 일상과 일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